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비염하고 이게 특히 아토픽하고 이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 요즘 제일 많죠. 이걸 좀 한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리고 하게 되면 일단 음식입니다. 음식. 그럼 또 답만 얘기하시고. 답을 먼저 하고 이제 그다음에 왜냐 너무 저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결과를 먼저 결과를 먼저 왜냐면 설명을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지 어머니도 아이를 또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음식이 이렇게 넘쳐서 문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의원에 진짜 보약적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한절기 돼서 하게 되면 뭐 녹용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해서 했는데 웬만하면 요즘에 이게 다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약을 저희 처방을 거의 안 하고 오히려 순환시키고 빼주는 약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사실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약간 그런 것들을 안 먹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반에서 뭐 감기가 걸려서 뭐 아프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아토피가 있었던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게 심했던 친구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느 시기부터 벌써 갑자기 아토피란 말이 생기게 되고 한절기가 되면 이제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비염하고 어머니께서는 뭐 이게 아토피가 따로따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러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코 점막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단 말이에요. 먼지라든지 기온차라든지 또 음식 같은 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코 점막이 붓고 콧물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비염으로 본다 그러면 피부 쪽으로 만약에 발적이 되고 가려움증이 세고 이거는 아토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성 비염 그냥 자체로 비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러지성, 아토피성 비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차이점은 만성 비염은 몸이 너무 냉할 경우 차가운 거를 흡입하거나 차가운 공기를 쐈을 때 막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만성 비염에 해당하는데요. 또 먹거리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비염은 아무래도 코가 막히면서 가려움을 동반한다는 것들이 아무래도 차이점이 됩니다. 여기 알러지성 비염은 천식이라든지 피부염을 동반한다는 것이 그 만성 비염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거기도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촉매작용을 하게 되고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그리고 또 특히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저희 항상 뭐 단맛이나 밀가루 자체의 공통성 자체가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아까 에너지로 활용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가행되게 되면 그게 이제 넘쳐서 에너지가 넘쳐서 열이 가행되게 생산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각종 이상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이 상체 쪽으로 몰리게 되면 상초 기체증, 중초에 그러니까 가운데 몰리게 되면 중초 기체증, 배꼽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하초 기체증에서 각 막히는 그 부위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겨서 명치 위쪽에서 열이 뭉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염이라든지 그리고 몸에 이제 피부라든지 그럼 알러지 천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과잉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탄수화물이 아무래도 쌀밥입니다. 밥을 안 먹고 그 외에 예를 들어 과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밀가루를 많이 먹는 게 그 양질의 탄수화물이 아니고 저질의 좋지 않은 탄수화물의 형태로 섭취하는 거거든요. 양질이 아닌 저질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경우에 비염이나 아까 피부염 이런 거에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새끼 식사 아까 말한 새끼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으로 해서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그래도 우유를 먹더라도 여기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막 그리고 요즘 초코 우유 그리고 뭐 음료수 같은 경우도 어머니들께서 또 이온 음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어머니 죄송하지만 콜라나 탄산음료보다도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탄수화물이 가행 섭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이 뭉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비염이라든지 만성화된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천식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일단 먹거리부터 체크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비염, 아토피, 피부염 그것의 가장 근본 원인인 탄수화물의 과잉 그것만 조금 절제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염 같은 경우도 역시 비염이 있으시죠? 아니 목에 뭐가 다 달렸습니다. 기체증의 한 증상이었나 싶습니다. 오늘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빵 먹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한다고 빵 먹었는데 갑자기 뭐가 탁 걸리네요. 이게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자기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목만 좀 길었으면 키도 크고 더 훨씬 더 잘났을 그래서 건데 어렸을 때 기체증을 알았다면 목도 짧아집니다. 한 지금보다 3cm 이상은 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기 목 짧고 목 굵으신 보면 좀 짠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분도 어렸을 때 좀 먹거리가 안 좋겠구나. 네. 어머니 아이들 목 길게 건강하게 하시려면 먹거리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조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목 쪽의 기체증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제일 근본이 됩니다. 왜냐면 저 동생을 보면 목 길거든요. 제가 한의학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알고 저희 문제 아이를 때문에, 문제 지었기 때문이네. 때문에 저희 아이는 한 번도 열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보다 먹거리 관리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기축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 먹거리가 그게 맞긴 맞구나 생각이 꼭 들게 이것이 됩니다. 그 유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후천적으로 충분히 기승하는 정말입니다. 원활히 만들어주면 목이 긴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강조합니다. 예, 빨리 이제 끝내주세요. 자, 이처럼 궁금한 유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